수급이 보인다 시간입니다. 종목 수급에 대한 힌트 들어볼게요. 힌트맨 이상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HTS에서 또 보기 힘든 실시간 4종목의 수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궁금한 종목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. 조건이 있습니다. 양시장 시가총액 900억 원 이상인 종목입니다. 그럼 바로바로 봐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의 접수 기다리는 동안 한 주간의 수급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급이 오였던 종목도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참 수급이 어제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좀 썰렁했습니다. 매수 데이터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. 우선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은 굉장히 오랜만이죠. 국내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SK텔레콤인데요. 근데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기관은 사는데 또 외국인이 팔고 엇갈리네요. 지금 외국인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은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판 종목이고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판 종목이고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의 움직력이 굉장히 좀 이틀 동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좀 발생했어요.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코스닥에서 어제 그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솔브레인,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AP 시스템이에요. 똑같네요. 이렇게 겹치는 거 안신의 거 별로 본 적 없죠. 저 처음 본 것 같아요. 저도 거의 드문 이런 흐름을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뭐가 응집력이 있느냐? 강도가 그렇게 세질 않아요. 그래서 이 종목들을 대장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수급이 영 어떤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모습. 수급이 좀 부진하다는 거는 이번 주 시장 내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또 수급은 또 좀 계속 또 생물처럼 움직이니까 좀 개선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. 이번 주의 수급 이슈는 서비스와 유통만 사는 기관 이렇게 봤습니다. 도움은 좋겠는데 서비스와 유통 정도만 좀 11월 들어서 기관이 업종별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. 가장 많이 산 업종이 서비스, 그다음에 유통, 그다음에 전기, 가스, 통신 정도가 좀 산 종목이고 실제로는 서비스하고 유통 정도만 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파는 업종은 의약,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도 좀 많이 팔았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서비스와 유통을 샀던 이유가 뭘까요? 실적입니다. 지금 그 서비스 업종 대표 종목들 세 종목들 한번 실적 발표된 종목들 좀 실적을 살펴봤더니 카카오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네이버라든지 넷마블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. 내일 모레 NC소프트 실적 발표되는데 좀 한번 기대를 좀 한번 해보고요. 유통주도 마찬가지예요. 당장 실적이 좋은 건 아닌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변한 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 한한령이 좀 완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고 쓱데이라고 혹시 아세요? 쓱데이, 예. 엄청난 11월 2일에 대박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박이로 하루 국민 동안에 10명 중에 1명이 이용했다. 소가 600마리가 없어졌다고 그러고 파빌렸다고 얘기를 하고 뭐 찾을 데가 없었고 난리를 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소비 개선의 어떤 좀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고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가 쿠팡이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.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. 이런 이유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종목별로 서비스와 유통 중에서는 11월 중에 어떤 종목들을 좀 많이 샀는지 살펴봤더니 서비스 중에서는 예상대로 네이버, 카카오, 넷마블이고요. 그다음에 유통 쪽에서는 이마트, 호텔신라, 휠라코리아 정도인데 이게 참 기관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관은 사고 있는데 또 외국인은 파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 중에서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 정도라는 거. 그러니까 기관만으로는 좀 어렵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걸 보면서 조금 여유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환매가 계속 나왔었는데 순환매의 본질은 실적에 따라서 움직였다.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한 주간의 수급이 보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수급도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접수 종목이 APS 홀딩스 되겠습니다. 이틀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한 증권사에서는 OLED 장비 국산화 수혜주 1위를 꼽으면서 퀀텀 점프도 가능하다고 호평을 했네요. 네, 오늘도 수급이 거래가 평소 거래 절반밖에 안 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 기관 매수 데이터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. 대략 한 11시경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갑자기 좀 크게 들어왔던 모습이 잡히고 기관 매매는 크게 데이터는 없는데 어쨌든 소폭이지만 현재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APS 홀딩스는 한번 차트도 한번 좀 잠깐 볼까요? 네.
예, 어떻게 보입니까?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거래만 실렸다면은 상당히 좀 그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는데 거래가 평소 거래 절반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뭔가 조금 그 반전 가능성은 있는데 확신을 주기엔 부족한 조금 더 좀 그 관망하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.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이어서 삼성전기도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주체로 보이는 외국인은 끊임없이 매수를 하는데 또 기관은 매도 랠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소장님 말씀대로 메이저 수급의 이 주체가 엇갈리는 상황이네요. 예, 이 종목 오늘은 기관은 매도 데이터가 특별히 많이 잡히진 않고 있는데요. 최근 이 종목은 기관이 연달아서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. 공매도가 좀 잠잠했었는데 공매도가 쪽에서 조금 좀 다시 좀 나오는 모양새인 것 같고 어제 상당히 좀 수급이 안 좋았었는데 어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파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현재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좀 그 다시 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글쎄 그 삼성전기 한번 세게 조정을 맞았는데 일시적으로요. 근데 삼성전기도 역시 뭐 턴어라운드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기대 종목. 그러게요. 기대감이 근데 있는데. 항상 이 종목은 기대를 하는데 공매도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파요. 좀 한번 세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삼성전기 진단 도와드렸습니다. 다음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4일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입니까? 기관? 외국인? 개인? 아이스크림 에듀는 네. 이 종목 역시 뭐 오늘 같은 그 수급 안 좋은 날이 수급 매수 데이터 잘 안 잡히는 날에는 대부분 이제 그 물어보시는 종목들이 좀 손해를 보신 종목들인 것 같고 저희 앞에 세 종목 좀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전부 나오죠. 이게 평소 거래보다 좀 많이 안 실리고 있다는 종목이거든요. 0.56배 평소 거래 절반 정도 실리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 매도 데이터가 좀 소폭 잡히고 있는데 최근에 강하진 않은데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 데이터가 지금 그 최근 4월 동안 연속 잡히고 있고 외국인 매도 규모가 조금 전부터 조금 그 확대되기 시작했네요. 수급 흐름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아이스크림 에듀처럼 계속 줄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. CTC 바이오도 약 5일 가까운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수급이 별로 좋지 않나 봐요. CTC 바이오도 역시 뭐 그렇게 매매가 없어요. 오늘도 거래가 전체적으로 안 실리고 있으니까요. 이 종목도 평소 거래 한 40% 정도밖에 거래가 안 실리고 있고 기관 매도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외국인은 소폭 매수인데 외국인 매수보다는 기관 매도가 좀 훨씬 더 강도가 센 모습. 그래서 좀 그 팔기는 타이밍을 이미 많이 놓치셨을 것 같은데요. 뭐 혹시라도 뭐 물탈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아직은 좀 빠르다. 조금 뭐 최소한 거래라도 실려서 손바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래조차도 좀 부진한 상황이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런가 하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따르고 있는 LS 산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올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주가 자체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오늘 수급도 역시 좋지 않아요. 거래가 이제 모처럼 평소 거래 정도가 실리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엇비슷하게 지금 그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. LS 산전은 잠깐 한번 차트로 봐주실 한번 좀- 건가요? 예. 오늘 음봉은 그다지 좋지 않은 음봉이네요. 근데 뭐 여기서 이제 거래가 확 실리면서 이런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한 저항선이 될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반면에 그렇지만 일단 외국인 기관 매도 데이터가 잡히면서 음봉이 잡히고 있다는 거 일단은 조금 좀 부담이 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매도 규모가 그 외국인 기관 모두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흐름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신규 매수 고려한다면은 조금 더 수급 개선되는 그 모습을 좀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. 저 개인적으로 LS 산전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애착이 가고 전 좋아하는 종목이에요. 근데 수급은 좋지 않네요. 네, 계속 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펌텍코리아가 접수가 돼 있네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급등과 급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. 화장품 용기 전문 제조 업체인데 수급은 어떨까요? 펌텍코리아는 오늘 수급은 역시 이 종목도 뭐 거래가 좀 부진한 그 종목이고 수급 흐름은 그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이게 주가가 그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이제 보합권 올라가니까 이 녹색 선이
아까 이제 주가 변동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이 녹색선이 한 건 주문이 1억 원 이상 체결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큰 선이란 큰 선 거래인데요. 갑자기 매도 규모가 확 늘었죠. 이 얘기는 단타치로 들어왔다가 확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. 그런 거 세력으로 볼 수 있나요? 그렇죠. 좀 보통 뭐 정확히 세력이다 아니다는 볼 수 없겠지만 한 건 주문이 1억 이상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 시장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매매가 갑자기 확 나갔다는 얘기는 뭔가 단타 세력이 그러니까 그 주가 흐름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가 단타가 많다는 얘기거든요. 역시 뭐 수급적으로도 참 그런 흐름이 나타나네요. 뭐 매매하기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자 이번에는 일진 다이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가 자체는 방향성이 좋아요. 4.75% 힘도 있는 종목인데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.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반토막 가까이 급감했다고 해요. 영업이익 안 좋았는데 주가는 좋은 이유 또 뭘까요? 보통 영업이익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거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늘었다, 얼마가 줄었다, 지난 분기에 대해서 얼마가 줄었다, 늘었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컨센서스에 비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컨센서스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실적 자체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.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기관이오는 굉장히 좀 열심히 사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됐고 외국인 기관 뭐 전형적인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그래서 뭐 거래 강도도 평소보다 좀 많이 실렸죠. 평소에 2배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진 다이아를 끝으로 이제 시장 한번 얘기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의 수급을 진단을 해볼 차례인데 좋은 얘기는 안 해주실 것 같아요.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순환매 흐름이 여기저기 바이오 제약을 시작으로 해서 몇 군데 순환매가 있었는데 유통 서비스도 순환매가 어찌 보면은 조금 마무리 국면에 대처받은 상황이고 그 이후에 수급은 다시 좀 부진해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시장 여건을 살펴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미중 무역 협상도 최악의 국면을 지난 것 같고 근데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이게 홍콩 사태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잘 내려가던 환율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.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요인일 것 같고 무엇보다도 여건은 나쁘지 않지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수급이거든요. 메이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인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부진하다면은 시장이 어떤 그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 시세에 영향을 주는 건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 개선을 일단 확인될 때까지 수급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좀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수급 개선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더 힌트 이상준 소장님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